최민희는 창가에 서서 넓은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대기업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그녀의 등 뒤에서 무게를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넓은 저택은 언제나 텅 비어 있는 듯 했어요. 민희는 천천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패들과 기업인 상들이 그녀의 삶을 증명하고 있었죠. 사람을 믿지 말고 일만 믿어라. 민희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평생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아온 이 문장은 그녀를 이 자리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자식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 회사가 전부였죠. 냉정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은 사업에선 장점이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선 큰 벽이 되었어요. 민희는 티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가정부의 사직서였어요.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10번째 가정부였죠.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까다로운 기준과 차가운 태도를 견디지 못했어요. 민희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또 떠났군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새로운 가정부 후보의 서류를 건넸죠. 민희는 무심히 서류를 훑어보았어요. 송태희, 26살. 특별할 것 없는 이력서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내일부터 출근시키세요. 민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한 명의 가정부가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날 것이라 생각했죠. 텅 빈 저택의 발자국 소리만 울려 퍼지는 저녁이었어요. 민희는 침실로 향하며 어깨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성공이란 무거운 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왔지만 가끔은 그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이른 아침, 송태희는 조용히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차분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깔끔한 차림새가 첫인상을 말해주고 있었죠. 민희는 서재에서 그녀의 입주를 지켜보았습니다. 특별한 환영 인사도 없이 그저 고용주와 직원의 만남일 뿐이었어요. 필요한 것은 비서에게 말하세요. 나는 방해받기 싫습니다. 민희의 짧은 인사에 태희는 고개만 가볍게 숙여 응답했어요. 말이 적은 사람이란 첫인상이 민희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싫어하는 민희에게 태희의 과묵함은 장점으로 다가왔죠. 첫날부터 태희의 손길은 저택 곳곳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 같은 익숙함을 풍겼어요. 창문을 닦는 방식, 꽃병에 꽃을 꽂는 모습, 식탁을 정리하는 손길까지 모두 정갈했죠. 민희는 그런 태희의 모습을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저녁 시간, 민희는 평소보다 일찍 서재에서 나왔어요. 식당 테이블에 놓인 저녁 식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 들여 차려진 한상이었죠. 밥 위에 놓인 은행 하나, 국그릇 옆에 놓인 작은 꽃 한 송이까지 섬세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드시겠습니까? 태희의 조용한 목소리에 민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긴장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민희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죠. 첫 숟가락을 들었을 때 민희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집밥의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괜찮네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태희는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며칠이 지나고 민희는 태희의 존재감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신선한 꽃이 놓인 식탁, 그리고 따뜻하게 차려진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손으로 이야기하는 태희의 방식은
미니에게 특별했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녀의 모습에서 미니는 자신과 닮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 미니의 시선은 어느새 태희를 따라다니고 있었죠. 차가운 저택에 조금씩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미니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더위에 지친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여름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어요. 회장님, 점심 준비했습니다. 태희의 목소리에 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백자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미니는 무심코 그릇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국물에 노란 콩가루가 살짝 뿌려진 콩국수였죠. 얼음이 동동 떠 있는 시원한 국물과 정갈하게 담긴 면발이 더위에 지친 입맛을 자극했어요. 더운 날엔 시원한 음식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미니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콩국수는 보기만큼이나 정갈했어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미니의 동작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릇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맛,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맛이었어요. 당신, 콩국수에 도대체 뭘 넣은 거죠? 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렸습니다. 태희는 놀란 듯 미니를 바라보았어요. 미니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마치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께 배운 레시피예요. 발효한 녹차 소금을 넣었어요. 태희의 대답에 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죠. 녹차 소금. 그 두 단어가 미니의 가슴을 강하게 흔들었어요. 50년도 더 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레시피라고요? 미니의 목소리는 평소의 강인함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태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외할머니께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콩국수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기가 기억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하고 외로웠던 시간. 그리고 그때 자신에게 내밀어진 따뜻한 손길과 한 그릇의 콩국수. 미니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철저히 피해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평정을 유지하기 어려웠어요. 그녀는 다시 콩국수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한 콩의 맛과 은은한 녹차 소금의 풍미가 혀끝에서 퍼져나갔어요. 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재빨리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태희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니는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정성껏 먹어냈어요. 콩국수를 먹은 후 미니는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한낮의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래전 기억 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책상 위 전화기를 들어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금 올라와 주세요.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서재 문을 열었어요. 미니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정부의 신상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송태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비서는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죠. 네, 회장님.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오늘 저녁까지요.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세요. 비서가 떠난 후 미니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어요. 펼쳐보니 서너 명의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웃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은 젊은 시절의
민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명수가 이름을 부르는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이름이었어요. 신명숙. 고교 시절 민희의 유일한 친구이자 은인이었죠. 사진 속 명숙의 웃는 얼굴이 오늘 태희가 만든 콩국수의 맛과 오버랩되었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태희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주민등록정보부터 학력, 가족관계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태희의 지난 직장들에도 연락을 취했죠. 모두가 그녀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성실하고 진중하며 무엇보다 요리 솜씨가 특별하다고 했어요. 저녁이 되자 비서는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희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비서는 조사한 서류를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송태혜 씨의 신상조사 결과입니다. 민희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민희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란에 적힌 외조모 신명숙 사망. 민희의 손이 떨렸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그 이름을 보니 가슴이 저렸습니다. 명숙이의 외손녀. 비서가 묻지 않은 질문에 민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보고서에는 태희의 성장 배경도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고 태희는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명숙은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태희는 혼자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에는 태희의 꿈이 적혀 있었어요. 요리 연구가가 되어 할머니의 레시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 민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그녀의 내면을 뒤흔들었어요. 김 비서, 오늘은 이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비서가 떠난 후 민희는 오랜 시간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려앉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만난 콩국수의 맛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것은 잊고 살았던 과거, 감사를 전하지 못한 인연, 그리고 지불하지 못한 빚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꺼내본 과거의 기억은 그녀를 밤새 괴롭혔습니다. 창가에 서서 동트는 하늘을 바라보며 50년 전으로 돌아갔죠. 17살 가난했던 최민희에게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집을 전전하다 결국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학비는 물론이고 끼니조차 막막했죠. 그런 민희에게 유일한 친구였던 것이 신명숙이었습니다. 민희야, 오늘 우리 집에 같이 가자. 학교 끝나고 명숙이 건넨 말은 민희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명숙의 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따뜻함이 넘쳐났습니다. 명숙의 부모님은 민희를 자기 자식처럼 대해주셨어요. 특히 명숙의 어머니는 민희가 올 때마다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주셨죠. 밥 먹어야 공부도 하지. 많이 먹어라. 명숙 어머니의 그 말은 배고픔에 익숙했던 민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명숙의 집은 민희의 두 번째 집이 되었어요. 시험 기간이면 함께 공부했고 주말이면 종종 그곳에서 묵기도 했죠. 특히 여름이면 명숙의 어머니는 직접 만든 콩국수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콩을 갈아 만든 고소한 국물에 살짝 녹차로 우려낸 소금을 넣은 특별한 레시피였어요. 그 맛은 민희가 평생 잊지 못할 맛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 비법이야. 녹차 소금을 넣으면 콩국수가 더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난단다. 명숙의 어머니가 알려주신 그 비법을 민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세상 어떤 음식보다 사람의 마음이 담긴 맛이었죠. 그 시절 명숙의 가족은 민희에게 단순한 친구 가족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민희에게 가족의 의미를 알려준 은인이었어요. 민희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고
취업 후에는 빠르게 승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회사를 세웠습니다. 성공을 향한 그 길에서 민희는 점점 과거와 멀어졌죠. 바쁜 일상을 핑계로 명숙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명숙의 아버지 장례식에도 화환만 보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민희는 성공이라는 탑 위에서 자신이 누구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잊어갔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모든 것은 노력의 결과야. 민희가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부채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죠. 민희는 서랍에서 다시 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명숙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태희의 콩국수는 민희가 잊고 살았던 모든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잊혀진 인연의 증거였죠. 아침 식사 시간, 민희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식당으로 나왔습니다. 태희는 이미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민희가 들어서자 태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민희는 잠시 태희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어제까지는 미처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명숙과 닮은 눈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까지. 태희는 분명 명숙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죠. 어제 콩국수, 정말 맛있었어요. 민희의 말에 태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특별 레시피랍니다. 민희는 식탁에 앉아 태희가 준비한 차를 마셨습니다. 태희의 모든 동작에서 명숙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음식을 담는 방식, 차를 따르는 손짓,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까지. 태희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희는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희는 잠시 말을 고르듯 침묵했죠. 어제 콩국수를 먹고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태희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세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만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태희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신명숙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요리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특히 전통 음식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죠. 태희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에게 음식 솜씨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민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명숙의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이었어요. 명숙 역시 그 가르침을 손녀에게 전한 것이었죠. 태희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고 태희는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어요.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더 공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정부로 일하면서 저축을 하고 있었어요. 제 꿈은 요리 연구가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의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태희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희는 가슴이 저렸어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은혜 갚음의 기회가 이제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태희 씨, 혹시 외할머니가 최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나요? 태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끔 말씀하셨어요. 학창시절 가장 친한 친구셨다고요. 매우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희는 놀란 눈으로 민희를 바라보았어요. 그제야 태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죠. 혹시 회장님이
그 최민희 씨이신가요? 민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태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교차했어요. 민희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명숙이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어요. 민희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강인함으로 가려왔던 감정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태희는 말없이 민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명숙이의 가족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성공이라는 욕심에 눈이 멀어 그 은혜를 잊고 살았죠. 태희는 조심스럽게 민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회장님을 원망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민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이뤄냈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민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숙다운 말이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주던 그녀다웠죠. 태희 씨 할머니가 나를 살렸으니 이젠 내가 그 손녀를 지켜줄 차례네요. 민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결단력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태희는 놀란 눈으로 민희를 바라보았죠. 내가 명숙이에게 갚지 못한 은혜, 늦었지만 태희 씨에게 갚고 싶어요. 태희 씨가 꿈꾸는 요리 연구가의 길, 내가 도와줄게요. 태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한 듯 했어요. 민희는 태희의 손을 잡고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푸드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건강한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사업이죠. 태희 씨가 그 프로젝트를 맡아주었으면 해요. 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경험도 부족하고 자격도 없는데요. 민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와 태희 씨의 현대적 감각이 만나면 멋진 결과가 나올 거예요. 더 공부하고 싶다면 그것도 지원해 줄게요. 해외 연수든 대학원이든 원하는 대로. 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감사함이 교차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움도 있었죠.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도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 민희의 말에 태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할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민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50년 전 그 소녀로 돌아간 듯 했죠. 태희 씨,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니에요. 당신의 재능을 믿기 때문이야. 우리 함께 멋진 브랜드를 만들어 봅시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원의 꽃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죠. 민희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짊어져온 부채감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명숙을 향한 감사함을 태희를 통해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태희야, 앞으로는 나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민희 이모라고 불러줄래? 태희의 눈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민희 이모. 두 사람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희의 회사 본관 맞은편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어요. 할머니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태희가 이끄는 건강 요리 브랜드의 본사였죠. 처음엔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미네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했어요. 태희는 민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요리 연구가로서의 꿈을 이뤘습니다.
해외 유명 요리 학교에서 연수를 받고 전통 한식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도 취득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개발한 녹차소금 시리즈는 건강식품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모, 오늘 신제품 시식회 준비 다 됐어요. 태희가 미니의 집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태희는 더 이상 이 저택의 가정부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미니와 가족처럼 지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미니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고 특별한 날이면 직접 요리를 해주곤 했죠. 오, 기대되는데. 이번엔 무슨 메뉴니? 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차갑고 냉정했던 그녀의 얼굴에 이제는 항상 미소가 있었죠. 태희와의 만남은 미니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을맞이 특별 메뉴예요. 할머니가 가을이면 즐겨 만드셨던 음식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특히 녹차소금을 활용한 새로운 레시피들이 많답니다. 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제 태희를 통해 명숙의 요리를 계속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태희의 요리에는 항상 명숙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이모, 다음 주가 이모 생신이잖아요.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별다른 계획은 없어. 나이 들수록 생일이 그저 평범한 하루일 뿐이야. 태희는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제가 깜짝 파티를 준비할까 했는데 이미 말해버렸네요. 미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희야, 넌 비밀 유지에 영 소질이 없구나.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한때는 차갑고 적막했던 저택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미니는 태희를 딸처럼, 때로는 손녀처럼 아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태희는 미니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죠. 일주일 후 미니의 생신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태희는 분주히 준비를 했어요. 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정성껏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희는 미니를 정원으로 안내했어요. 정원 한가운데에는 아름답게 차려진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히 빛나고 가을꽃으로 장식된 테이블은 그 자체로 예술작품 같았어요. 태희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미니의 말에 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 오늘은 제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태희는 정성껏 준비한 코스 요리를 하나씩 내왔어요. 모든 음식은 명숙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되자 태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아니, 미니 이모. 오늘은 명숙 할머니의 특별한 콩국수 만들어 드릴게요. 미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태희는 하얀 백자 그릇에 담긴 콩국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모습은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콩국수가 우리를 이어준 거네요. 미니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맛은 여전했어요. 고소한 콩의 풍미와 녹차소금의 은은한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한 그릇의 맛은 잊혀진 은혜를 다시 불러왔고 사랑과 사람을 다시 잇는 끈이 되었어요. 태희야, 고마워. 내가 내 인생에 찾아와 준 것에 감사해. 태희는 미소 지으며 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이모.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이 콩국수에는 할머니의 사랑과 제 감사함이 모두 담겨 있어요. 가을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한 그릇의 콩국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깊은 유대로 발전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사랑과 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미니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부와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이어준 것은 다름 아닌 한 그릇의 콩국수였죠.